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수정헌법 2조와 클린턴 후보 암살 암시를 연결했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발언 결과가 심각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암살이 아니라 자신에게 투표하라고 단합시키기 위한 말이었으며 언론이 이중잣대로 잰다고 반박합니다. 이 발언 이후 민주당인 공동진행자와 생방송 도중 거의 싸울 뻔했던 공화당 진행자까지도 트럼프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퓰리처상을 3번이나 받은 토머스 프리드먼은 트럼프 후보의 발언과 이자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 암살 사건을 연결시키고 트럼프 후보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는 주요 테러 공격 발생 등의 변수가 없는 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당선은 확실해 보인다는 컬럼도 실렸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클린턴 장관 시절 클린턴 재단의 기부자에게 국무부가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입니다. 지난달 워싱턴 DC 길에서 숨진 민주당 젊은 청년은 당일 연방수사국에 클린턴 부부에 대한 정보를 주러 가는 길이었다고 위키리크스의 줄리안 아산지가 말했습니다. 연방 법무부 수사 결과 볼티모어 경관이 백인이 들어도 화가 날 정도의 흑인 차별을 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이길 선수가 이기고 질 것 같지 않은 선수가 맥없이 무너지기도 하는 경기 결과가 리우 올림픽에서 이어집니다. 피자 ATM 머신이 대학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8월 중순쯤이 되면은 미국에서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도대체 이 양당의 후보가 어떤 정책으로 미국을 바꿀 것은 바꾸고 이어갈 것은 이어갈 것인가 이런 것에 아무리 그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조금씩은 좀 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 사이의 대결은 정책은 간데 없고 내일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경제정책안을 발표를 할 텐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부 어떻게 보면은 그 말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정말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그 정책 그 이외의 일들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난 뒤에부터 그 나오기 시작한 뉴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과연 의도적으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그 자신의 지지자에게 암살하라고 어떤 그 교사를 하라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인가? 그게 지금 이제 큰 이슈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어제 이제 두 군데 시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제 그 선거 캠페인을 했는데 선거 캠페인 가운데서 가장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공화당에서는 그 총기 소지 그 자유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너무 많이 그 죄 없는 사람이 숨지기 때문에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관련 발언을 하던 도중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수정헌법 2조를 없애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이제 총기 소지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이기 때문에요. 왜 어떠한 방법으로냐면은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제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제 총기 소지자들에 대해서요. 그런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은 모르는데 거기다 한마디를 더 덧붙였죠.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수는 있더라도 althouggh라는 단어를 쓰면서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Hillary wants to essentially abolish the Second Amendment. By the way, and if she gets to pick her judges, nothing you can do, folks. Although the Second Amendment people, maybe there is, I don't know. But
네, 여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던 것도 아니고 앞뒤로 이제 이어진 것도 전혀 아니고 딱 그게 전부입니다. 몇십 초 되지 않는 말이었는데 이 말이 이제 일부에서는 공화당에서는 어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뒤늦게 지난 주말에서야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를 받았고 84%인가요? 그 정도로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 공화당의 하원 의장은 아마 도널드 트럼프가 농담을 한 것 같은데 좀 결과가 좀 심각하게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글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시리어스하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폴 라이언 의장의 말처럼 웃으면서 늘 하듯이 believe me 하면서 완전한 농담을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게 만약에 농담이었다 하더라도 후보의 암살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의미였는가? 아니면 이게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연방 대법관을 힐러리 클린턴이 수정헌법 같은 것도 다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법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연방 대법관을 암살할 수도 있었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무장봉기?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어제 그 말이 프롬프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계산했다고 봐지기도 힘든 그 정도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자신은 절대로 나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폭력을 쓰라고 한 말이 아니고 다만 총기 소지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아니 내가 말만 하면 이게 본말을 전도하면서 문제를 만들어서 보도를 하는 언론이 막상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플로리다주에서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올랜도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총격 사건을 저지른 범인의 아버지가 힐러리 클린턴 연단 뒤에 서여서 선거 유세를 하는데도 언론은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과 같이 있었다고 해봐라 난리가 났을 것이다. 전 세계적인 헤드라인이 됐을 텐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물론 범법자의 아버지가 나를 지지한다고 해서 내가 선거 후보일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 범법자의 아버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많은 사람을 숨진 살해자의 아버지가 힐러리 클린턴 연설할 때 바로 뒤에서 빨간 모자 쓰고 있던데 내가 그랬으면은 그야말로 언론이 난리가 났을 것이다. 도저히 나한테 이중잣대 좀 그만 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And if that were me, this would be a headline all over the world about Trump. But she did not, as I understand it, disavow this man. And he's got some pretty harsh views. So I think it's a whole double standard. But we're punching through it. 민주당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들은 절대로 이것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암시로 보고 누군가가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까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머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선 후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이제 이게 처음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선거 유세장에서는 민주당의 선거 후보인데 감옥에 가더라 락커업을 계속 전당대회에서도 얘기하고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힐러리 클린턴의 캠페인 매니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어쨌거나 이 정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발언들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트럼프 캠페인에서는 누가 총을 쓰라는 말을 한 것이냐 이게 화합해서 정치 파워를 만들어서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힐러리 클린턴을 대통령에서 떨어뜨려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총기 소지 자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 후보들의 경호를 책임지는 비밀 경호원들은 유머러스한 폭력적인 말이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한 유명한 락커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버락 오바마를 굉장히 싫어해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 나는 이미 감옥에 내년쯤에는 감옥에 가 있을 거야. 어떤 일을 저지르겠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FBI 조사받고
받고 비밀 경호팀의 조사를 받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진정한 위협은 아니다 해서 아무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만은 이런 그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 팍스뉴스도 지금 도널드 트럼프처럼 언론이 너무나 그 힐러리 클린턴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언론도 다 뭐 정치인과 연관돼, 사업가들과 연관돼, 언론사의 사주도 또 기본 정치 기반과 연관이 돼서 정치와는 전혀 그 연결 매체가 없는 도널드 트럼프를 깎아내리고 힐러리 클린턴을 대통령 만들기에 말 그대로 그 팍스뉴스의 표현에 따르면 혈안이 돼 있다라고도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팍스뉴스의 하워드 컬츠 그 미디어 그 담당 비평가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언론에서 뭐 어피니언 리더나 커멘테이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 편집인, 방송 프로듀서, 방송 기자 뭐 다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지금 그 가장 먼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었고 도널드 트럼프 지지를 철회한 조 스카보로 전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그 하원 의원이었고 아주 오랜 동안 그 MSNBC의 조 스카보로를 진행을 하죠. 조 스카보로는 이제 공화당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라는 그 여자 진행자요. 미카 브레진스키와 가끔은 그 충돌도 하기도 하는데 뭐 오늘 아침에는 그 충돌을 크게 했어요. 미카가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조 스카보로가 당신 그 미카 너 민주당이잖아. 뭐 민주당이잖아. 민주당 맞잖아. 뭐 너에게서 나올 말이 뭐가 있겠어. 민주당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공동 진행자인 여자 그 미카가 계속 excuse me 해도 전혀 그 말을 듣지 않고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하는 말이야. 뭐 이 정도로 싸우기까지 했었거든요. 일단 to have a nasty tone. I say to Paul Ryan, go home and spend some time with your family. You're a Democrat. Let me say this, okay? Because it means nothing coming from you, okay? You're a Democrat. Excuse me? It means nothing coming from a Democrat to these Republicans. Well, and I'm sorry that I'm a Democrat and it means nothing coming from me. But I'm telling you, that's how this story. 네,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일단 끝내자 하고 그 여자가 그 마무리를 여자 진행자가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스카보로가 너 화났니? 하니까 조금 화났지. 뭐 이런 정도로 부딪히던 조 스카보로였는데도 결국은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의 그 어제의 언급에 대해서는 이 그 도널드 트럼프가 뭐 이제 그만둬야지 된다. 대통령 후보에서 물러나야지 된다. 이게 오늘 그 뉴욕 타임스도 지적을 했고 뭐 뉴욕 데일리도 지적을 했고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선을 넘었다는 것이죠. 조 스카보로가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어피니언欄에도 그런 그 글을 그 썼는데 뭐 그 민주당이 그렇게 공화당을 분열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트럼프 후보가 물러나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마이크 펜스 인디아나 주지사 이 공화당의 부통령 그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사임하라고 촉구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사임하라고 말할 사람은 그 부통령 후보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뉴욕타임스 사설도 존 맥케인 그 연방 상원 의원과 다른 공화당도 트럼프를 거부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그런저런 얘기, 뭐 반복되는 얘기는 제가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그 눈여겨봐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과연 그 수정헌법 2조를 힐러리 클린턴이 어떠한 형태로든 없앨 수가 있으니까 총기 소지 자유를 보장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뭐 총기 소지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뭔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한 것이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의 토마스 프리드먼 칼럼니스트가 Ladies and Gentlemen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자크 라빈 총리가 어떻게 암살당했는가? 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극우적인 우파의 사람의 손에 결국은 그 암살당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자크 라빈이 그 우파에서는 극우파에서는 뭐 매국노다, 나치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로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평화를 지켜야지 된다고 그야말로 그 뭐 온몸을 다해서 가슴을 다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조차도 일부 그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파 이자크 라빈의 적들은 그를 직접 암살해라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뭐 저 사람 매국노야 나치야 하는 말을 들은 일부 사람들은 마치 내가 어떤 그 허가장을 받은 것처럼 이자크 라빈을 암살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 극단주의자인 이갈 아밀가 그 라빈을 암살했다는 그런 얘기요. 이 토마스 프리드만 칼럼니스트는 본인이 뭐 오랜 동안 그 이스라엘 학교도 일주일에 5번씩이나 갖고 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퓰리처상을 3번이나 받았고요.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직접이 아니래도 저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위험성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최근에 그 라빈 더 라스트 데이라는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면 교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극단적인 랍비들이 이자크 라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뭔가 그 라빈을 위험 속에 빠뜨리는 말을 하고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을 쭉 그 지적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참 정치를 떼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정말 혐오스러운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자녀들조차도 아버지를 부끄러워해야 된다. 나는 도널드 트럼프가 지기만을 바라지 않는다. 50개 주에서 아주 분명하고 크게 지기를 바란다. 이게 토마스 프리드만의 칼럼입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겠어요.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에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분명히 이긴다는 그 또 다른 사람의 칼럼이 실렸는데 힐러리 클린턴도 완전하게 그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뭔가가 새로운 게 뭐 좀 용납을 하려고 이쪽이 너무 이상하니까 좀 저쪽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뭔가가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면 힐러리 클린턴도 깨끗하게 이거 잘못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아니라고 사실이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그 발뺌부터 하고 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하는 그 본인의 그 문제로 보여지는데 힐러리 클린턴의 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또 드러났습니다. 잠시 뒤에 이 내용과 연방 그 법무부가 조사한 내용을 오늘 아침 많은 그 뉴스 앵커들은 그 YC 많잖아요. 보도를 하면서도 텔레비전 앵커들의 경우는 본인들도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더군요. 흑인에 관한 차별이 너무 심각했었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경찰의 차별이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 뭐 많은 그 띵크탱크가 있습니다만 일부 띵크탱크는 분명하게 그 보수 또 반면의 진보를 그 대변하고 그쪽을 향해서 자꾸만 연구를 하고 결국 결과를 발표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조금 그 초당적이다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일부에서는 좀 진보적으로 치우쳤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다른 뭐 분명하게 뭐 헤리티지 재단처럼 보수 이런 것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브루킹스 연구소가 그런데 이 브루킹스 연구소의 이제 특별 부분에 책임도 맡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는 윌리엄 A. 갤스톤 씨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이 이번 선거에서는 이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인데
하나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지금에 와서는 기회가 있다면 대선 토론 이제 9월 26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9일까지 3번 있잖아요. 이 3번의 토론을 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분명하게 이긴다면 기회가 있지만 어제까지의 그 총기 소지자들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연계시킨 그런 발언 등등으로 해서 너무 그 지금 추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토론회 같은 것도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토론회의 사회자가 분명하게 그 공정한 사람이 나와야지만 내가 그 다 나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대통령 그 본선에서 그 후보 그 뭐 날짜를 잡고 토론의 날짜를 잡고 또 그 토론의 사회를 보는 사람을 정하고 하는 기구는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이제 초당적인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정치 역사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뭐 어쨌든 그 페어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나가기 곤란하지. 처음에 이제 스케줄 문제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NFL과 뭐 겹친다느니. NFL에서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도 아무튼 NFL이 나한테 불만하던데 그것도 이제 거짓인 게 드러났고요. 도널드 트럼프의. 어쨌든 이제 대선 토론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만약에 그 밖에는 미국 경제가 갑자기 너무 힘들어진다던가 8월 중순이니까 지금 그래 보일 리는 별로 없죠. 그렇다고 이제 그 현재의 집권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정권을 힐러리 클린턴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또 그 레가시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그 정부 그 경제에 관한 발표를 조작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미국에서 완전한 그 조작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해서 어떤 때는 뭐는 좀 좋고 또 뭐 국내 총생산은 굉장히 나쁘고 실업률은 이렇고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사람들도 면역이 들었고 아주 그 예전에 확 올라가고 하는 그런 그 경제적인 영광은 없겠지만 그래도 더 나빠지지는 않고 뭐 어느 정도 뭐 괜찮아진다는 사람도 있다니까 나한테도 그게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정도는 됐잖아요. 경제가 갑자기 벼랑 끝으로 갈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그 주요 테러 공격이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나라에서건요. 그게 이제 미국과 가까울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또 그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쉽게 하는 그런 말이야. 내가 뭐 아이시스도 다 잡고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오일필드 다 내가 빼앗아 올 거야. 이런 그 얘기요. 아주 쉽게 하는 그런 얘기. 그런 것에 또 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없는 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공화당 내부에서 자꾸만 지금 분열되잖아요. 뭐 어제 그 수잔 콜린스에 이어서 오늘까지 뭐 숫자 다 합치면 공화당 정치인 한 20명 정도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거부한다고 얘기를 하고 거부하는 것도 수잔 콜린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온건한 성향이 있었고 민주당과도 화합을 했고 여성이고 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를 거부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거부하면서 한 그 발언들이 그 세 가지 여러 가지가 또 그 발언의 강도 같은 것이 굉장히 좀 그 아주 그 도널드 트럼프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였다는 거죠. 그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었던 그 MSNBC의 조 스카보로조차도 물러나야지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아무리 그 힐러리 클린턴의 허점이 나오더라도 그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잖아요. 단합이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 뽑는 데는 얼마나 그 조직 뿌리 그런 것들이 깊고 넓고 단단해야지 된다는 것이 뭐 너무나 증명이 된 사실인데 그래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렇게 인기가 높았어도 뭐 지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지만 굉장히 그 큰 표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에게 졌잖아요. 그게 다 힐러리 클린턴의 조직력 또 이제 금권 선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뭐 그런 것들로 강하게 끈질기게 또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거에서의 경험해서 안심하지 않고 저 사람이 이번에 전화를 걸었을 때 저 힐러리 클린턴 찍을 거예요. 뭐 6월 7일인가 그때 했죠. 투표할 거예요. 해도 또 전화해서 저 한다니까는요. 해도 투표 그 전날까지도 3번씩 꼭
투표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도 하는 이러한 그 정치적인 경험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은 다 뭉치고 공화당은 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하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없는 한은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라고 브루킹스 연구소의 그 선임 연구원인 그 윌리엄 게스턴 씨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낸 기고문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뭐 또 그 공화당 유권자들 가운데서도 등록된 공화당이요. 70%만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대로 후보를 해야지 된다. 아니 후보로 이미 결정이 됐는데 후보 안 해야지 된다는 게 뭐 70%가 해야지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안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참 이런 그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조차도 답변이 19%가 사임해야지 된다고 나왔답니다. 10%는 모르겠다고 했고요. 이런 일 처음 당하니까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이 사람들이 항상 그 본질을 잊어버리기가 쉽고 또 일반인들은 너무 바쁘고 하는 일이 많으니까 뉴스의 그 몸통까지 어떻게 그 깊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메일 스캔들의 본질은 결국은 그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국무장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권한을 이제 클린턴 재단에 뭐 한때는 다 자신도 이름이 들어갔고 딸도 들어갔고 빌 클린턴도 들어갔고 선거에 나오면서 힐러리 클린턴 이름은 빠졌고 이제 뭐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또 들어가겠죠. 국무부 장관으로서 클린턴 재단과 어떠한 연관이 있었던 것이 그 이메일을 본인의 그 서버에 본인 그 개인 이메일을 쓰게 된 원인이었는가? 돈의 흐름 관계는 어땠는가?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없다고 이제 판단을 했으니까 연방 법무부에서도 뭐 클린턴 재단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그랬는데, 미국의 이제 그 보수적인 한 조직체가 연방 법무부에, 아니 법무부가 아니라 국무부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정보공유법에 따라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힐러리 클린턴이 법무장관에서 물러나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제 그 조사하라고 건네준 이메일이 3만 개고 그 전에 몇만 개는 뭐 3만 3천 개인가는 지워버렸잖아요. 3만 개 관계기관에 전해준 것 말고도 이 보수적인 단체가 또 다른 이메일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메일에서 뭐 하나의 예만 들면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클린턴 재단이 이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모았는데 그 돈을 모으는 동안에 뭐 독재자의 돈도 들어갔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돈도 들어갔고 러시아 뭐 우라늄 개발자의 돈도 들어갔고 뭐 등등 하는 사이에 그 직접 힐러리 클린턴의 그 보좌가 아니면서 지금 이제 공동 선거 참모 그 체어맨이기도 하는 우마 아버딘과 클린턴 빌 클린턴의 그 재단에서의 클린턴의 그 보좌관 사이에 이제 막 주고받은 이메일이에요. 먼저 클린턴 재단에서 그 힐러리 국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이 클린턴 재단의 그 기부자가 있는데 길버트 그 카고리라는 이 사람을 좀 이제 뭐 취직시켜주고 이런 거예요. 국무부에. 왜냐하면 클린턴 재단에 돈을 많이 기부한 뭐 레바논계 아무튼 뭐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보수적인 그 기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언론이 뭐 대단하게 보도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뭐 CNN 방송을 포함해서 뉴욕타임스 다 다루고 있습니다. 뭔가 그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진영에서는 바로 이제 이런 문제 나오니까 봐라 힐러리 클린턴은 정말 부패한 사람이야. 그 문제의 사람이 레바논, 나이지리안 억만장자군요. 그래서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의 오른팔인 그 우마 아버딘이 뭐 이제 서로 그 남편 클린턴 재단의 그 보좌관들과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미국 대사,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 있잖아. 그 사람 얘기도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은 뭔가 그 특혜를 줬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자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는 이게 어떻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연관이 있는 일이냐? 빌 클린턴 대통령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 일이냐? 이 두 부부의 장관의 보좌관과 전 대통령의
그 보좌관이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 아니냐. 해픈투비 그 사람들이 부부였는데 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답은 좀 너무 그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도널드 트럼프 측에서는 거짓말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의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주요 언론에서 별로 그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널드 트럼프가 인기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길을 가다가 그 CNN 방송에서 기자가 더나 배쉬 의회 출입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에게 도널드 트럼프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했더니 나는 도널드 트럼프를 거짓말장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자인가 보다 했더니 그는 뭐 인종차별주의자고 여성 혐오주의자고 종교차별주의자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거짓말은 사소한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의 거짓말은 정말 그 세계 챔피언적인 사악함이다. 이게 이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뉴욕타임스의 컬럼니스트의 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도 금방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의 그 부동산 학교 가 뭐 사람들한테 돈만 몇천 달러 받고 사기당했다. 연방 소송 들어가고 했잖아요. 재판까지 갔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4년 동안 메릴랜드에 여러분과 제가 이름도 제대로 알아듣기 힘든 익숙하지 않은 그런 그 온라인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온라인 그런 그 대학에서 4년 동안 아무 일 안 하고 19번 그 대학교 그 온라인 학생들에게 연설하고 이 대학 좋은 대학이다 연설하고 뭐 연봉을 1년에 몇백만 달러를 받았어요. 명예총장으로 있으면서 4년 동안 1,600만 달러 받고 힐러리 클린턴 대선 출마한다고 하니까 명예총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 사이에 이 대학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돈 받고 명예총장 했었던 뭐 1,600만 달러 받고 그 대학도 역시 수많은 학생들로부터 합동소송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국제적인 인터넷 온라인 대학이고 하는데 뭔가가 돈만 많이 받았지 해준 게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학교는 또 그 연방 그 국무부의 비자와도 연관이 있는 대학이었고요. 그랬는데도 트럼프 대학에 대해서는 계속 그 수사를 했고 재판까지 갔고 이 대학에 대한 합동 고소 그 사건은 기소조차도 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 측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직까지는 큰 아주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줄리안 아산지 음성도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위키릭스의 줄리안 아산지가 이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면서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일 때 본인을 기소하려고 했었으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7월 8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워싱턴 DC에서 세스 코나드 리치라는 27살의 공화당의 그 전당대회에 스텝이 워싱턴 DC 길에서 살해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뭐 절도범이다 뭐 이랬는데 뭐 지갑도 그대로 있었고 시계, 폰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에 이 사람이 줄리안 아산지에 따르면 클린턴 그 패밀리에 대해서 뭔가 그 일에 대해서 연방 수사국의 스페셜 에이전트한테 개인적으로 뭔가 그 말을 하려고 정보를 주려고 가려던 길에 그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이 숨진 것이다. 줄리안 아산지가 네덜란드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덜란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호스트가 그 사람 강도당한 거잖아 하니까 아니야 하면서 줄리안 아산지에게 위키릭스에게 지난번에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굉장히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 유리하고 버니 샌더스에게 불리한 그 선거 그 진행 과정을 했었다. 캠페인 진행 과정을 했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메일들이 나와서 결국은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이요. 했고 했잖아요. 그런 정보도 바로 이 그 숨진 코날드 리치 이 청년이 준 것이다 하고 줄리안 아산지가 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도 일부 언론에서는 다루고 일부 언론에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도널드 트럼프는 커봐라.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나쁜 얘기 나오면 언론이 다 숨겨주고 내 것만 키워서 보도한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얼른 내려야죠. 2번 눌렀어요.
네, 지금 그 연방 법무부에서 그 볼티모어 경관들이 얼마나 그 인종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발표하는 것, 리플레이 하는 거군요. 이제 자꾸만 그 재방송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지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연방 법무부에서 과연 그 경관들이 특정 인종을 향해서 차별 행위를 하는가, 공권력을 남용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것도 결국은 버락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이 나왔고, 그리고 최초의 지금 대통령도 그 최초의 여자 흑인 법무장관이요, 장관이지만 로레타 린치도 그 전에 그 에릭 홀더는 최초의 남녀 그 흑인 그 연방 법무 장관이었었잖아요. 에릭 홀더가 많은 일을 어떤 경우는 뭐 지적도 많이 받았어요. 저 사람 흑인이라 흑인만 감싸고 돈다고 하면서 해왔었던 일이 이제 와서 결실을 맺는다로 보여집니다. 해서 흑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종들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방 법무부에 뭐 200몇 페이지짜리 그 자료를 보면은 경관들이 의도적으로 인종 차별을 했다. 그게 이제 그 어떤 정지시키고 수색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흑인 여성은 불만 얘기한 것 보니까 완전히 뭐 자동차 뭐 전등이 뭐가 잘못돼서 나중에는 그 전등 고치라는 티켓을 받았는데 온 몸을 옷 벗고 길에서 수색받았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니라고 그 경찰이 부인했는데 목격자들이 워낙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고, 볼티모어 경찰국 뿐이겠어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블랙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제 이런 일들이 미국 이런 지역 저런 지역에서 계속 흑인들이 백인 경관에 의해서 숨지면서 일어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볼티모어는 60% 인구가 흑인인데 마약 소지로 체포되는 사람을 보면은 백인보다 5배 흑인이 더 많이 체포가 되고요. 사용하는 양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비슷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정지시키잖아요. 정지시키는데 95%의 흑인은 정지 당한 사람의 95%가 흑인이고 백인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얘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한 명은 4년 동안에 30번을 4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50대의 흑인이 30번도 더 정지를 당했답니다. 그런데 30번도 정지당했으면 뭐가 나왔는가? 그게 아니에요. 아무런 범법 행위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인 경관들이 부자 동네, 백인 동네 가면 얼마나 존중하고 나이스하게 대하고, 가난한 동네, 흑인 동네 가면은 얼마나 험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은 경찰이 인권을 위반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광고 또 들어야지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또 시간 조절 조금 더 오늘보다 잘해볼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는 ATM 머신이 아니라요. 자동 판매기도 아니고 완전히 정말 ATM 머신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피자 ATM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오하이오 대학에서 카페테리아 정문에 이 피자 ATM을 세웠습니다. 아직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중인데, 카페테리아 정문 앞에 세운 것은 카페테리아가 8시에 문을 닫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학생들이 배고프지 않겠어요. 사람을 따로 두고 음식하고 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 테고 해서 재정적인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서 신시내티에 있는 하비에르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이 피자 머신을 뒀답니다. 그래서 이 피자 머신 안에는 70개의 12인치짜리 피자가 들어가는데 토핑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9에서 $10 정도 되고 475도로 구워주기 때문에요. 이게 한 3분이면은 피자가 전부 구워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다른 대학들도 채 시행하기도 전에 이 피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머신 많이 물어본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브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세레나 윌리엄스가 떨어졌고요. 참. 그런데 전 제일 귀여웠던 장면이 미국의 그야말로 수영 최고인 마이클 펠프스가 수영 끝내고 4살짜리 아기에게 갔을 때 그 장면이었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